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크루즈라는 회사인데 이제 택시처럼 도착해서 손님들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운전사가 없는 그런 개념이죠. 지금 이 크루즈라는 회사가 올해 말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앱으로 다운을 받고 우버를 이용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시티 내에서 다닐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크루즈란 회사는 GM에서 1 빌리언이란 돈을 주고 산 회사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테슬라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랑 이 크루즈랑 다른 점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우선 시티 내에서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AI가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개가 지금 진행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티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거. 하지만 테슬라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확장 계획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하게 진행될 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GM이 계속 자율주행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앞으로의 경쟁 구도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G20 서밋이 있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B20라고 이 화면에 보이시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인데 여기서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죠.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사직하게 되면 그 자리를 이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CEO를 나오게 돼도 그 자리를 충족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밝혔죠.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바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법정에 쓰고 있어요. 2008년 패키지 때문에 계속 법정에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 이사회 멤버 제임스한테 혹시 일론 머스크가 CEO 자리를 내려오게 되면 사람 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몇 달 전에 찾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CEO 자리를 바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한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자리를 충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나는 CEO란 자리가 너무 싫다. 라고 했어요. 나는 엔지니어지 CEO라는 타이틀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수차례 밝혀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CEO를 만약에 뽑는다면 그 CEO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라고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 관리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고 자기는 프로덕트 오피스라고 해서 그런데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데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일론 머스크가 CEO를 사직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당장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자기 그릇에 너무 꽉 차 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CEO 자리는 확보됐다라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안심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언급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검은 데서 통화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때 파워가 나가서 이렇게 촛불을 둘러싸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S가 최고의 안정성을 보여줬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제 계속 이 블로그를 보시면 테슬라 S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안정성 면에서 5스타를 받으면서 역시 테슬라에 대한 명성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었고요. 또한 트위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사람들은 정중하게 나가라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낸 게 밝혀졌어요. 우리는 트위터를 2.0 그러니까 정말 크게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고 엄청나게 일을 할 사람
그리고 엄청나게 스킬이 고스킬 사람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자진해서 나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3달치를 이렇게 관리해서 챙겨줘서 주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트위터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3번째 소식은요. 크립토 소식이에요. 크립토 소식 같은 경우는 지금 잭 도시랑 시바토시 나카모토 대화를 보고 있는데 잭 도시가 이제 게임이 오버됐다. 모든 게임이 종료가 됐다라고 밝혔어요. 그러한 이유에는 이제 스캐머들 그리고 가짜 코인들 그러니까 사기성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펌핑하는 게 그런 시기가 거의 끝났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있는 네티브 커런시가 사용이 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라고 했어요. 네티브 커런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러나 유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전부터 쓰고 있는 그런 화폐를 얘기하는데 잭도시가 원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말아라. 다만 비트코인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한번 다시 밝혔죠. 아무도 믿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잭도시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각자 본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크립토닷컴 CEO 크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크립토닷컴은 우리는 아무도 피해가 없다. 제네시스랑 제미니 크립토 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아무런 파장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죠. 제네시스와 제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액티비티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인출하고 그리고 계좌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살짝 지금 멈춰놨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클 베리인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했죠. 당신들은 정말로 정말 모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숏한지 라고 말했는데 정말 마켓이 안 좋은 상황을 예상하는 거죠. 숏이라는 얘기는 공매 그런 뜻인데 마켓이 굉장히 안 좋고 모든 이제 가격들이 쭉쭉 내려갈 때 거기에 따라서 큰 수익을 얻는 사람인데 2008년에 부동산, 모기지,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인데 다시 한번 그렇게 큰 경기 침체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싶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08년 이후로 캐시 우드 말대로 마이클 베리는 계속해서 마켓은 망가질 것이다. 망가질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그게 약 10년 동안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지났는데도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지 않았다는 뜻은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그걸 벼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도 2000 가깝게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자기도 언급을 하지 않았죠. 다만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듯이 2023년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밝혔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거래소, 많은 분들이 거래소에 코인을 놔두는데 그것을 안전한 골드 월렛으로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어떤 걸 쓰는지는 지난번 영상에 언급을 하셨고요. 영상을 계속해서 스킵을 하거나 미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정보를 잊어먹고 밑에 또 질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꼭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약간 아니면 속도를 1.5배속으로 빠르게 해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들 중요한 것들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